자, 이어서 이제 금강 접근성과 관련된 도로에 대한 좀 현안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지도 96호선, 우리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이제 금강변 뚝방도로다 뭐 이런 이렇게도 부르곤 하는데, 이 도로에 대한 존치 혹은 폐쇄 여부가 항상 지역의 좀 관심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과거 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그 도시계획이 없던 도로예요. 이건 초창기 때 세종시 전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 그런 어떤 뭐 건물도 짓고 트럭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임시로 좀 이렇게 개통을 한 도로인데 그 존치 여부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세종시가 이제 건설이 웬만큼 됐고 이제 도로를 좀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금강부터 중앙녹지공간으로 수월하게 저기 통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변화된 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뭐 LH나 행복청도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정사실화하면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건 변화가 국회 세종군수당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보행교도 또 만들어졌고 이응달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도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운전자들도 그 도로가 사라졌을 때, 폐지됐을 때 돌아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름동 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삼생활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대전을 넘어가고 또 청주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시간적으로 한 10분, 20분 차이가 날 거예요. 20, 30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여론 형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지금 계속 존치해야 된다 의견들이 지금 커지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도시 이런 도로 건설 업무를 좀 맡고 있는 행복청에서도 쉽사리 이거를 뭐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뭐 건설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행복청에서도 이 결정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청에서도 과연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좀 어땠는지 한번 이희택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시민들이 이제 1,861명 정도가 이제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 국지도 96호선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아무래도 85%로 그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된 통행 목적이 그 뭐냐 수목원이라든가 중앙공원, 뭐 이응다리, 문화여가시설 이용자분들의 요구가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승동 기자처럼 청주로 가는 분들, 뭐 그다음에 대전이라든가 공주로 가는 분들이 이 도로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분들 통행 목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및 통학 이렇게 좀 그 1, 2, 3순위가 좀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지도 96호선을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역시나 지하도로가 54.5%로 지상도로 유지보다 지상도로 유지가 35.1%보다 좀 높게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난 세종 축제 기간에 한번 국지도 56호선의 주요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걷기와 자전거와 인라인과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그 어떤 그쪽을 통해하는 하나의 행사가 좀 열렸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긴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식 전환의 계기도 된 것 같아서 이후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 요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거리를 지하도로 과연 건설을 했을 때 안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 또 반대, 찬성 굉장히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 이제 그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운영 언제 시점에 그 폐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최첨단 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하도로로 한다면 지하를 시킨다면 그때부터 어떤 설계부터 계획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관리자도 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지긴 하겠죠. 그렇죠. 거기는 또 뭐 죄송하지만 거의 특별한 도로거든요. 그 궁평 2지하차도가 지금도 아직도 그 참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다시 이제 재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그런 아픈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재현되지 않기 위한 관계기관들이 노력이 뒤따를 것이기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을 그것만으로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마을 쪽에 편도 1차로의 지하차도, 금강변에 그 연접한 지하차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국지도 56호선을 지상을 이제 도로를 폐쇄하고 지하화를 할 경우에 그 길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1.5km 정도 되는데 한 2배 정도 길이가 될 것 같아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하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국시도 96호선이 좀 더 좀 두고 보자라는 정책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지하도로 건설이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 시민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아무튼 뭐 행복정에서 96호선에 대해 처리 방안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 85% 이상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결국엔 행복정에서 존치를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그 건립안이 규칙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대통령 그 세종진무실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용역부터 해서 가시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2027년, 2028년에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행복정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볼 때는 연말 즈음이면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금강역 뚝방도로 국지도 96호선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강 인근 도로 가운데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 좀 하나가 이제 들려왔던 게 최근에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설치비 예산이 1억 원밖에는 안 되지만 뭐 포함됐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사실 최근에 뭐 금강 일대에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금 대교가 있지만 굉장히 좀 출퇴근 시간대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점은 충분히 시민들이 좀 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햇무리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응다리 다음에 반곡동 쪽으로 있는 그 교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제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네, 자전거와 차량으로 갈 때와 어울림 자전거로 갈 때 그 나성동에 있는 어진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자전거가 2분 빨랐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차량들이 쭉 줄지어 서 있을 때 저는 룰루랄라 자전거를 타고 갔던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지정차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고 신호를 한 2-3번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랑 보행로를 좀 줄여가지고 차로를 넓히면 안 되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서면은 당연히 이응다리랑 햇무리교 사이 또는 햇무리교와 아람창교 그 합강 캠핑장 쪽에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 교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슈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굉장히 빨리 조속히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뭐 출퇴근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막힐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좀 반드시 이런 점만은 좀 지켜져야 될 원칙이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세종시 위기에서 이런 정책들이 좀 비롯됐던 겁니다. 또 위기에서 또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좋은 위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살펴봐야 할 것이 다시 이제 재미없는 부분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데요. 세종시는 법에 근거해서 발전할 수 있고 건설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타시도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된 그 법 근거가 있어야지만 또 법 근거를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법 근거가 만들어져야지만 세종시가 한 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세종시는 또 법을 근거해서 태어난 곳이에요. 네. 가을인데 국회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국회가 세종시로 온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또 하필이면 중앙육지공간에 온다고 합니다. 네. 그 입지 부분 관련해서 조금 약간은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거기 그 현재의 입지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에는 좀 4가지 가치를
같이 고려한 개발과 활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행정수도 플러스, 국가균형발전 플러스,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플러스, 도시기능과 조화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한 네. 그 공간이 미래의 공간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죠. 세종시 중앙에 자리할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인근의 금강일원이 세종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